시험 대비 교재 61쪽. 자, 시험 대비 교재 61쪽. 좀 정리 다시 좀 하고 할게요. 자,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의미하고요. 지구 표면으로 따지자면 70% 정도가 물로 덮여 있어요. 표면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 물 중에 시험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없어? 잠깐만. 자,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70% 정도 물이 덮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물 중에 97.47%가 해수고 나머지 2.53%가 담수야. 근데 2.53%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고요. 뭐 비가 오고 이러면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훨씬 많아. 호수, 하천수는 제일 적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호수, 하천수긴 해요. 뭐 한강에 있는 물 가져다가 이제 생활용수로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이 적다 이거지. 근데 지하수는 좀 많긴 한데 지하수는 좀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긴 합니다. 자, 칸 채우기 합니다. 바다에 있는 물로 해수네 해수.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짠맛이 난다. 담수,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이며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빙하다. 빙하,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로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많이 분포합니다. 근데 이게 남극이나 이런 데 엄청 많다라는 거지. 빙하가. 요런 건 이제 호수, 하천수 물이고 여기 이제 그린란드라던가 이런 데도 빙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극이 엄청 많지. 남극이 엄청 커요. 대륙이. 이게 다 빙하기 때문에 빙하가 많은 거고, 뭐 산악빙하도 있죠. 산악빙하는 요런데 이제 요런데 히말라야 산맥이나 뭐 알프스 산맥이나 이제 고산지대에 산악빙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빙하가 이게 고체긴 한데 흘러간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 예. 이게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예. 중력 때문에 이게 이 빙하가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이렇게 강처럼 고체긴 해도 흘러 내려오긴 하다. 움직이긴 한다. 예. 그거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땅 속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스며든 거 이런 거 지하수죠. 지하수. 호수, 하천수는 지표로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 수자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이고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호수와 하천수입니다. 호수와 하천수. 근데 그거랑 지하수, 그것까지는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전체의 0.77%, 이 두 개 다 더하면 0.77%입니다. 근데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있기 때문에 발효 활용하기가 어렵다. 자,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자원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은 생활용수고요. 농업에 쓰이는 건 농업용수고, 농사 지을 때나 가축 기를 때. 공업용수는 산업활동에 쓰이는 겁니다. 제품 생산할 때, 세척할 때. 유지용수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야. 그래서 유지용수도 필요해요. 물 다 갖다 쓰면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써요. 농업용수로. 우리가 뭐 농사 안 지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제 논이나 이런데 물 많이 돼야 되고, 작물한테도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1등이고 2등이 유지용수예요. 우리나라에서 강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2등이고 3등이 생활용수, 4등이 공업용수입니다. 아까 전에 단원평가 문제에 나왔던 데이터는 전 세계적인 거여서 뭐 요거랑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수자원 이용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 1980년에는 한 요 정도 뭐 1억 5천 정도 될까요? 5천만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썼는데 지금 거의 2배 더 쓰고 있어요. 그쵸? 2003년도 내에. 근데 이 그래프를 볼 때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안 줄어들었어요. 잘 봐요. 67%고 47%니까 줄어든 걸로 착각하는데 요 47%는 이제 전체 요 2003년도에 사용한 거에 47%라는 소리야. 이거는 1980년대에 사용한 거에 67%야. 이거 양을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늘었죠? 네, 농업용수 는 거야. 줄어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줄어든 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생활용수 사용량이야. 생활용수 사용량. 생활용수가 급격하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절약해야 한다라는 거죠. 수자원은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문명 발달로 인해서 물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수자원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댐 같은 것들은 다 건설을 해놔서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보충하려면 지하수를 잘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지하수는 담수이며 호수, 하천수에 비해 양이 많아요. 빗물이 스며들어서 채워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으셔야 되고, 가뭄등으로 물이 부족할 때 하천수를 대체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또 너무 많이 쓰면. 왜냐면 이제 이 밑에 물이 있는데 물을 다 써버려. 그러면 여기가 비어요. 비면 이제 이게 싱크홀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적당량 쓰는 거지. 자, 농작물 재배하거나 생수 개발하거나 도로 물청소, 공업제품 생산, 온천과 같은 관광 자원 이런 거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수자원 건설은 이제 댐을 건설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건설해 놨어요, 사실. 건설할 만한 데는. 요거 이제 지하수 개발.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가 있는데, 해수 담수화는 증발해 가지고 다시 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막지대나 이런 데는 증발되기 쉬우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우리나라는 뭐 역삼촉법이라고 해서 아무튼 이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압력을 주잖아. 그러면 소금기는 남고 물이 빠져나옵니다. 뭐 그런 방법으로 해수 담수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 방지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지 수자원이 보호가 되는 거고, 빗물 이용하기,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하기, 빨랫감 모아서 세탁하기 등도 절약하는 방법의 하나죠. 조금 쉬운 거는 좀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 테스트.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수권이라고, 수권. 자, 물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 담수 중 가장 많은 것은 빙하. 육지의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는 민물이고요. 담수라고 해도 되고, 담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호수와 하천수야. 호수와 하천수. 근데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모는 짠맛 나고 해수. 빙하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 물은 공업용수이고, 세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생활용수죠. 생활용수 쓰시고,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수다. 농업용수 쓰시고요.
생활용수 아닙니다. 지하수에 대한 설명. 땅속을 천천히 흐르거나 지층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맞고요. 해수나 빙하에 비해 양이 매우 적어 수자원으로 가치가 낮다. X. 한번 사용하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빗물이 다시 채워집니다.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적이고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물 기근 국가는 아니지만 뭐 사막처럼 물 기근 국가는 아니어도 물을 아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중단은 기출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쉬운 겁니다. 여기는 뭐 계산하고 이런 기술 없어서.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 수건이고, 표면으로 따지자면 97% 덮고 있다. 이게 틀려. 표면적으로는 70% 덮고 있는 거고요. 자, 수건의 물은 대부분 짠맛 나지 않는 물이다. 틀렸고, 육지의 물은 대부분 고체 상태로 되어 있다. 이게 맞죠. 민물 중에 빙하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억을 3번 골라야 되고요. 자, 수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해수고, 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빙하고, 그쵸? 5번. 자, 그 다음에 A는 해수니까 육지에 분포하는 물 아니죠. B는 뭐 이거 아니고요. 이거 A에 대한 설명이고, 하여튼 이거 아니고, B에서 호수 하천수가 가장 많다. 아니고, B는 모두 액체다. 아니고, 빙하가 많으니까. C는 주로 극지방에 분포한다. C가 빙하죠? 이게 빙하입니다. 주로 극지방에 분포합니다. D는 지하수인데 땅속 지층 사이를 흐르는 물이다. 맞고, E는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이죠. 이게 호수 하천수고 이게 지하수인데 호수 하천수를 쉽게 활용할 수 있죠. 답은 5번, 6번. 4번 담수에 대한 설명. 육지에 주로 분포하죠. 짠맛 나는 건 아니고 수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아니고 지하수가 두 번째로 많다. 빙하 다음 이제 담수 중에 빙하 다음 지하수죠. 2번. 자, 지표에 내리는 호수 하천수 말하는 거죠. 그쵸? 0.01% 정도고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강이나 호수를 이제 고여 있는 건 호수죠. 답은 5번. 빙하에 대한 설명.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분포합니다. 매우 천천히 흐르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긴다. 이거는 이제 지하수를 의미하는 거죠. 3번 답이고요. 밑줄 친 부분에 옳지 않은 거. 땅속에 스며들면서 지하수가 되었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강수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이 많아지는 거고, 이용할 수 있는 추운 지역의 빙하가 되고 주변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강물이 흐르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니까 퇴적작용도 일어나고.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해수다. 해수는 아니죠. 해수는 담수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요거 합쳐야 돼요. 이거 0.01 하지 마시고 지하수까지도 그래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0.77%고. 자, 물의 이용에 대한 설명. 해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수로 만들어야 되고, 담수화라고 해요. 담수화. 하천수가 부족하면 빙하를 이용한다.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물은 유지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농업용수입니다. 유지용수는 2등.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적다. 한정적이다. 맞죠? 기억, 리을. 2번 답이고요.
수자원을 활용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되죠? 이런 거 되고 아니네 2번 해수를 바로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온천 개발 이런 거 되고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기도 해요. 이게 예. 고산지대 빙하가 녹음물을 식수로 이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11번에 자, 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 유지용수고요. 유지용수. 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때 사용하는 물은 농업용수고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계 냉각수를 사용하는 물은 공업용수다. 네, 4번. 그 다음에 자, 제일 많은 게 농업용수, 유지용수 2등, 세 번째는 생활용수.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A가 농업, B가 생활용수 맞고요. A는 하천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다. 이건 유지용수 말하는 거죠. B는 공산품 생산하는 것도 아니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변화, 용도별 수자원 활용이 되는 비율 이런 게 나타냈는데 옳지 않은 거 두 개. 1980년대에 비해서 이용량 증가했지. 이용량 증가했지. 수자원은 생활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아니죠. 농업용수가 제일 많습니다. 공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 생활용수가 가장 많이 증가해요. 뭐 집집마다 뭐 날마다 샤워하고 뭐 집집마다 다 뭐 수세식 화장실도 다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용수 사용량 많아졌습니다. 농업용수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게 비율은 줄어들었죠. 비율. 양이 줄어들었다 이러면 틀렸는데 비율은 줄어든 건 맞아요. 비율은. 이건 비율이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거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2번, 3번 골라주시고 14번에 전세계 수자원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발달하고 문명 발달하고 생활 수준 향상 다 맞고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수자원 이용량하고는 관계없고 수자원이랑은 관계는 있죠. 예. 그러니까 수자원이 뭐 줄어든다던가 뭐 이런 거는 기온 상승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용량이 증가하는 거랑은 상관없고 답은 5번이고요. 자,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설명. 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이 맞고 수자원 개발과 함께 물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물을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좀 제한적입니다. 네, 4번 답이고요. 16번에 지하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주로 해수가 지하에 스며든다. 아니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너무 많이 쓰면 집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당량 써야 되고요. 3번 답이고 수자원 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인데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면 좋겠다. 뭐 맞네 보여. 인구와 관계없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염되는 물이 줄어든다. 아니 뭐 산업 발달하면 오염되는 물은 증가할 수가 있죠.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빨래나 설거지는 양이 적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뭐 좀 모아서 쓰는 게 더 절약하는 거예요. 뭐 빨래 뭐 손빨래 하는 거 아니잖아. 다 뭐 세탁기 돌리잖아요. 예. 그 세탁기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일정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세탁하는 게 좋고요.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가 적게 내리는 건 아닌데 여름에 너무 많이 내리니까 그냥 다 흘러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두고 이렇게 좀 적당하게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건. 산지가 많아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같다. 이것도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산지가 많으면 되게 빨리빨리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토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유실되는 양이 많죠. 생활 하수를 줄여 물의 오염 방지해야 합니다. 예. 양치질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한다 아니지. 예. 뭐 컵에 양치컵에 받아놓고 해. 담수화하여 수자원 확보할 수 있어요. 예, 4번. 서수형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수권을 이루는 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오. 그럼 해수와 담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랑 호수, 하천수, 다랑 라. 수권의 물 중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은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수자원. 자, 수권을 이루는 물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서술하시오. 제일 많은 건 해수,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호수, 하천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좀 헷갈리면 이렇게 뭐 부등호 표시하시고.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까닭을 서술하시오. 지하수는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 양이 많아요. 일단 양이 많고 빗물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지하수가 또 깨끗해, 사실. 이게 땅속을 스며들면서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수가 되게 깨끗합니다. 땅속에서 퍼올린 물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는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A는 해수죠. 해수. B는 빙하. C는 지하수. D가 호수와 하천수. 담수는 적도와 극지방 중 어느 곳에 많이 분포하냐? 극지방이라 써야겠네요. 왜냐면 극지방에 빙하가 많기 때문에. 빙하는 극지방에 분포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죠. 대륙 빙하가 많거든요. 빙하는 대부분 극지방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C는 농업용수입니다. C의 용도, 뭐 농작물을 기르거나 농사를 짓는 거나 아니면 가축을 뭐 기를 때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있을까요? 빗물 모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빗물을 모아서 활용한다. 아니면 빨래는 빨래를 모아서 빤다. 이런 거. 절수용 수도꼭지를 사용한다. 양치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해수의 특성.
자, 해수는 이제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층 수온은 깊은 곳 말고 그 바다 표면 그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태양 에너지가 해수의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근데 햇빛은 나란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적도 이런 데는 햇빛을 수직으로 받으면서 그 같은 면적당 받는 빛 에너지가 더 많아. 근데 적도 지방은 그런데 이제 극지방은 이제 빛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죠. 저위도가 높고 고위도가 낮다. 근데 이게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다. 위도 이거 가로선이 위도인 줄 아시죠? 세로가 경도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저위도가 온도가 높고요. 표층수온 높고요. 고위도가 온도가 낮습니다. 여름철이 햇빛이 더 오래 비추고 더 그 수직으로 비추고 이러니까 여름철에 표층수온이 당연히 높죠.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는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온을 측정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수온이 같은 지점이 있고, 어느 순간 깊이부터는 낮아지다가 너무 깊으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수온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재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근데 여기가 왜 같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혼합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혼합작용이 있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150m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자, 온도가 낮으면 물의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으면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무겁고 위에 있는 게 가벼워. 그럼 이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이게 무겁다, 그러면 내려가야겠지. 이렇게. 이게 가볍다, 이건 올라가야겠지. 그럼 이게 대류가 생기겠는데, 차가운 물이 밑에 층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이 안 돼요. 수온 약층은 이게 순환이 안 돼. 그래서 안정한 층이 돼, 안정한 층. 밑에가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심해층은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아. 이게 대략 4도씨 정도가 온도가 제일 낮은 게 아니라 밀도가 제일 커요. 4도씨 물이.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있어야지. 심해층은 이제 4도씨를 거의 유지를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혼합층,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의 세기가 세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근데 요런 데가 이제 중위도가 바람에 세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 수온 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심해층이랑 혼합층의 순환이 안 돼요. 수온 약층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질 교환을 차단을 합니다. 수온 약층이.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낮고 일정하고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뭐 적도에 있는 심해층은 뭐 10도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위도랑 관계없이 대부분 심해층은 4도씨를 유지를 합니다. 위도별 특징.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요. 심해층과 차이가 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는 소리야, 이게. 그다음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좀 약해. 근데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그 다음에 고위도는 대부분 그냥 심해층이야, 심해층. 고위도는
태양 에너지가 원래 적어가지고 수온이 원래 낮아. 그 심해층입니다. 심해층. 고위도는. 자,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요. 짠맛 내는 것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아요. 짠맛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고 두 번째로 많다. 1등, 2등. 1등, 2등은 아셔야 되고.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 자, 이게 천분율이거든요. 천분율. 퍼밀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퍼센트는 공이 하나인데 퍼밀은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천분율이야. 천분율. 1000g 안에 몇 그램 들어있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예전에는 물을 1000g 떠다가 가열해서 날려 물을. 그럼 염류만 남겠지? 이거를 재요. 몇 g인지. 그러면 염분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좀 귀찮은 일이야 사실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염류가 많으면, 염류가 이온이잖아. 이온. NaCl 뭐 이런 거 이온이잖아요. 염류가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해.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무슨 기구 같은 거 이제 전기 잘 통하는 거를 전기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이게 쿡 찔러봐 그냥. 그럼 전기가 잘 통해. 그거를 가지고 염분을 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 이제 PSU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물 떠다가 막 무게 재고 날리고 안 그래도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쿡 찔러보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단위는 달라도 그냥 값은 같은 거예요. 35 PSU가 35 퍼밀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게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35 PSU야. 35라고 아셔야 돼. 35야. 전 세계 평균 35다. 염분의 분포. 염분은 아무튼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농도. 강수량이 많으면 묽어지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증발량이 많아지면 진해지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담수의 유입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가 근처에 있는 바다다. 그러면 담수가 많이 유입되니까 묽어지는 거예요. 그럼 염분 낮아져요. 해수가 결빙을 하면은 염분 높아져요. 왜냐면 물들끼리 얼어서 남아있는 바닷물은 진한 물이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담수가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민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염분이 높은 곳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그러면은 염분 높아. 담수의 유입이 적고 해수가 얼어. 그러면 염분 높아. 염분이 낮은 곳,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뭐 작다라고 하면 되나? 작은 곳. 적은이네. 적은 곳이라고 할게요. 적은 곳. 양적인 거니까 적다라고 해야겠다. 적은 곳. 담수의 유입이 많은 곳. 빙하가 녹아. 그러면은 염분이 낮아요. 전 세계 표층 염분 분포는 저위도가 좀 낮아. 왜냐면 이제 저위도는 비가 많이 내려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고위도는 염분이 높아. 왜냐면 거기는 좀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 많아요. 30도 부근은. 증발량이 많아서 그렇고. 고위도에서 이렇게 해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낮죠. 물론 이제 결빙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해빙이 일어나는 게 많으니까 염분 낮다.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 분포는 약 33 PSU인데 아까 세계 평균은 35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더 작냐면 당연히 육지 근처니까. 우리나라 주변이 육지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담수의 유입이 많으니까 평균 염분보다는 낮은 거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 분포.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여름철에 염분이 낮은 거예요. 이해가? 여름철에 염분, 비가 많이 내리니까 민물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황해는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 황해라고 합니다. 서해라고 하진 않고. 해안선은 서해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다의 정식 용어는 황해야. 그래서 황해 여기 동해, 서해라고 하질 않아요. 이제 정식 용어가 그래. 약간 누런 바다죠, 누런 바다. 약간 누런 거 진짜. 여기는 황해라고 써있어, 작은 글씨로. 여기 아까 방금 황해라고 써있었는데 황해. 여기는 서해안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바다를 말할 때는 황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쪽에 큰 강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담수의 유입이 많아요. 여기가 염분이 낮죠. 여기는 큰 강이 없어요. 뭐 작은 강들이 이렇게 있게 하겠지. 뭐 낙동강이 일로 흐르고.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3개가 황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황해는 담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6번이 중요한데 6번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어렵죠. 염분비 일정 법칙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다를 수 있어. 염분은 염분 B는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 비율은 일정하다. 왜 그러냐? 해수가 오랫동안에 순환하면서 섞였기 때문에 비율은 일정합니다. 비율은 염분 B 일정 법칙. 요까지도 해보죠. 뭐 요까지도. 자, 칸 채우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해수의 표층수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저위도가 높고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단 태양 에너지가 있고 그거랑 바람이 있습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쓰시고. 자, 층 이름. A는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는 층은 혼합층이고, 위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 일정한 거는 심해층이고, 염료 중 염화 나트륨 아셔야죠. 염화 나트륨이 짠맛이면서 가장 많다. 염화 마그네슘이 쓴맛이면서 두 번째로 많다.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한다. 염분을 구하는 식은 해수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이다. 1100 아니다.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천분율이고. 이거 써요. 안 써? 안 써도 알아. 염분이 40 psu이면 1kg 안에 40g의 염분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물은 얼마야? 물은 1000g 중에서 40g 빼야지. 물은 960g 있는 거야. 합쳐가지고 해수니까. 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적도에서는, 강수량이 많대. 비 많이 내렸죠? 그럼 염분이 낮은 거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중위도 해역에서는 염분이 높죠. 증발이 많이 되면 진해지니까.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담수 유입량이 많은 황해의 염분이 동해보다 낮다. 담수가 많으니까. 여름철에 염분이 겨울철보다 낮다. 여름철에 비 많이 내리니까. 자, 35 PSU인 해수 A와 40 PSU인 해수 B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같은 거예요. 양은 35 PSU가 적은 건데, 비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같은 거야, 비율. 비율 같은 거야. 낚이지 마시고. 계산력 강화 문제는 해야 되는데, 일단 숙제로 72에서 74쪽 계산력 강화는 뭐 나랑 같이 합시다. 숙제는 72에서 74쪽. 네, 수고 많았습니다.